네, 이번엔 박문한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워낙 또 해박하시고 또 날카로운 전략을 많이 제시해 주시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 이사님께서는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은 중국, 그리스 그리고 우리네 화장품 제약주 급락을 모두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늘 새벽에 깨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황당한 일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에서는 반대표가 나왔고 돈은 떨어진 상태에서 유일한 돈줄이었던 ELA, 그러니까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닫힌 상태죠. 긴급하게 돈이 수혈되지 않을 경우에 당장 부도가 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 재무장관 회의에 신임 재무장관 유클리트 차칼로토스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빈손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돈 받을 채권자들이 밤새 고민해서 눈이 뻘게 가서 채무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무자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무런 대책 없이 나타났다고 한번 해보죠. 당시 상황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재무장관이 빈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 재무장관은 분노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이죠. 완전히 물을 확 끼얹은 듯한 이 상황에 앞서서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더 받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경제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역시 ESM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협상을 시작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를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할 만한 정밀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협상안을 들고 와야 된다, 또 들고 올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그리스 재무장관의 입장을 기다렸었는데요. 그런데 털레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럽 시장이 급락했을 만도 했을 겁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그리스가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메르켈의 정치적 입장 때문이죠. 수년에 걸쳐서 천문학적인 돈을 그리스에 쏟아부었는데 결국 그리스가 좌경화되고 러시아로 기울게 된다면 메르켈은 정치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강세로 전환이 되었죠. 이것은 그리스의 자세가 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국민 투표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기존 협상을 이끌던 다혈질의 재무장관 바루파키스를 해고하고 그 후임으로 유클리트 차칼로토스를 기용했다는 것이죠. 유클리트 역시 현재 그리스 상황을 그리스 독립적인 잘못보다는 이 구조적 시스템적 희생물로 본다라는 점에서 뼛속까지 막시즘의 신봉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매우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는 오늘 새벽에 비록 빈손으로 나왔지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또한 돌아서서 기자회견에서는 유로국 회원국들이 그리스에게 새 기회를 주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말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전임 바루파키스는 트로이카의 회담에서 늘 책상을 걷어차고 나갔었습니다. 채권단의 긴축을 받아들이니 자기 한 팔을 자르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발언 자체가 매우 강성이었고 주로 채권단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특히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늘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었죠. 하지만 신임 유클리트는 일단 채권단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채권단의 배려로 그리스가 새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일단 지금까지의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점으로 비추어졌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즉각 ESM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처음에 치프라스가 말한 것처럼 48시간 이내에 뭔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손을 놓고 있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시장에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반영돼서 미국은 반등을 줄 수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그리스 쪽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치프라스가 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전략이 서는데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 상황에 맞춰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리스는 그리스만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직 유로존의 이탈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겁들을 내고 있지만 위험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시장에 민감한 주식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지만 그리스에 인접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2년물 국채금리의 추이를 보면 그리스의 국민투표 이전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혹여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더라도 시스템적 리스크의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년물은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금리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 그리스가 유로존을 불시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높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화장품 업종의 급락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공포를 보았으니 매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시장 내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업종이었습니다.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약바이오 업종은 12개월 포워드 PR로 빠졌을 때 50배수 정도 했었고요. 화장품 업종은 40배수 정도 되었었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상승이 뭐에 기인했습니까? 바로 중국의 매출, 중국에 대한 매출 증가가 대부분 이제 이유로 지목됐던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중국이 화장품이나 쓰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고점에서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4월 20일 날 정확하게 중국 증시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참 많이 빠졌습니다. 레버리지 3배 정도 썼다면 이미 깡통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제가 트렌치 설명을 드리면서 하위 트렌치에 투자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그 레버리지가 문제다라고 지목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인들이 소비를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까지 입증된 바 없는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만약에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왔을 경우에 이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 50배수 40배수나 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설명을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중국이 소비할 여력을 잃게 된다면 말이죠. 아마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큰 돈을 운용하는 팀들이 먼저 매도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개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하진 않죠. 그들에 의해서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1차 급락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제 제약바이오 화장품 업종의 급락에는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여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 기사님. 네. 예, 그렇다면 언제쯤 화장품, 제약바이오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실 대형주도 지금의 하락세에서 비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락세가 좀 마무리되고 어떤 새로운 좀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치프라스의 생각, 그리고 신임 총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딱 마무리해서 갈무리해서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락할 때 사십시오. 뭐가 겁납니까? 이미 시스템적 에러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금방 이탈리아 금리 그리고 또 그리스 금리 이런 것을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감도가 높은 주식시장만 조금 호들갑을 떨 뿐이지 사실 채권시장은 조용하거든요. 채권시장 이외에 다른 그런 리스크 관련 지표들도 그다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언제쯤 타협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알 수가 없고요. 타협을 하든 말든 일단 하락하면 사는 기회다라는 것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